혹시 여러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후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암 진단 직후 이미 마음이 심란한 환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절망적이고 참담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 암세포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날 수도 있고 반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세포를 벌벌 떨게 하는 무적의 식이요법에 대해 오늘 모두 알려드릴 테니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종합센터에서 28년간 마보험 연구 전문가로 일해온 박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 센터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든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센터에서 배운 모든 치료법과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이 순식간에 재평가되는 순간이었죠. 제약회사와 병원들이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암세포 억제 식단의 비밀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는 암세포를 만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한 환자분께서 보여주신 기적 같은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태현 할아버지, 올해 73세이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대학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정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손자 결혼식까지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최선의 완화 치료법들, 면역 항감제, 방사선 치료, 영양 수액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독한 치료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냥 먹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기본적인 영양법만 안내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도암 말기에서 식이요법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석 달 후 할아버지가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안색이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픽이 하나 없이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고 깡마른 몸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치료를 하신 건가요? 그때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며느리한테 들은 특별한 식단을 해봤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밥도 잘 넘어가고 기운도 나요. 제가 급히 물었죠. 어떤 식단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그냥 이것만 바꿔서 먹었을 뿐이에요 라며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메커니즘이었죠. 저는 바로 할아버지의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식단에 대해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고 성분을 분석하고 작용 메커니즘을 파악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항암 식이요법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그 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69세 이명순 할머니는 위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식단을 시작하셨는데
6개월 만에 면역력 지표가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5급 7세 정호석 씨는 대장암 항암 치료 중에 이 식단을 병행하셨는데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치료를 완주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현대인들이 암과 음식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암세포는 키우고 정상세포는 굶주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은 아무거나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주변에서 뭐든 많이 드셔야 해요. 기운 내세요라며 고칼로리 음식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28년간 종양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암세포가 더 빨리 자랐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고당분 식단을 지속한 암 환자 그룹이 저당분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재발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당분을 10배 이상 빨리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항암 치료 중에는 식이요법이 소용없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의사들도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시고 나중에 식단 조절하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오히려 항암 치료 중일 때야말로 올바른 식이요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항암 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식이요법을 병행한 환자들의 치료 완료율이 일반 환자들보다 40% 높았고 부작용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10% 정도입니다. 나머지 90%는 생활 습관과 식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식단은 유전자 발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싼 건강식품이 좋다는 믿음입니다. 홍삼 상황버섯, 각종 추출물 등에 수백만 원을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작 기본적인 식단 관리는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항암 효과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식재료에서 나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김태현 할아버지가 바꾸신 것은 바로 탄수화물의 종류였습니다.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는 당분 즉 탄수화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정상 상태보다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반면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암세포 증식이 오히려 억제되는 현상까지 관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지수 때문입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반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정상세포에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암세포는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김태현 할아버지가 실천하신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세요. 하지만 현미도 그냥 지어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하룻밤 불린 후 압력밥솥에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당지수도 낮아집니다. 두 번째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으세요. 빵면 과자 등은 당지수가 매우 높아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대신 메밀이나 통밀을 가끔 소량만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세 번째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모두 끊으세요.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뿌리채소를 많이 드세요.
고구마, 당근, 무, 영은 등은 당지수는 낮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암세포는 굶주리게 하고 정상세포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 잎 채소를 하루에 최소 300g 이상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케일 등에는 강력한 항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십자와 채소는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6번째, 콩류를 매일 드세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등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면서 동시에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화가 좋아지고 3주 정도 지나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본 식단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서양식처럼 샐러드를 제일 먼저 드세요. 생채소에 식이섬유가 위벽을 코팅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당지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54세의 박미정 씨는 유방암 수술 후 이 식단을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 중에도 체중이 유지되고 머리카락도 많이 안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62세 최철민 씨는 전립선암 진단 후 이 방법을 실천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너무 좋아져서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75세 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원래 단 것을 워낙 좋아하셨죠. 하지만 손자들을 더 오래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당분을 끊고 이 식단을 실천하셨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종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요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면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 지방이나 단백질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 공급을 줄이면 암세포는 굶주리고 정상세포는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십자와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파는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또한 콩류의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관련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식단을 바꾸지 마세요. 특히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급격한 변화가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서서히 바꿔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체중 감소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한 달에 체중의 5% 이상 빠지면 칼로리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암과 싸우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약물 조절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소화 상태를 확인하세요. 갑자기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섭취량을 조절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천연 과당이 들어있어서 적당히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주먹 크기 2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당지수가 낮은 베리류나 사과배 위주로 드세요. 바나나, 포도, 수박 같은 것들은 가끔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고기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붉은 고기는 최대한 줄이고 생선이나 닭가슴살 위주로 드세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콩류, 견과류, 씨알류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염증을 덜 일으키고 항암 효과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고온에서 조리하면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급 버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식단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추가해 보세요. 하루 중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8시에 저녁을 드셨으면 다음날 정오까지는 물만 드시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조절하면 더욱 좋습니다. 봄철에는 새싹 채소를 많이 드시고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가을철에는 견과류와 씨앗을 늘리시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또한 항암 치료 일정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세요. 항암제 투여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투여 후에는 해독을 돕는 음식들을 늘리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등이 특히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요법 정보가 더 널리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기존 의료 시스템과 제약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암 환자들이 올바른 식이요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 비싼 치료법이나 영양제가 팔릴까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의도적으로 숨겨지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시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상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암센터에서는 이미 통합의학적 접근법으로 식이요법을 정식 치료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환자들의 치료 성과와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식이요법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세요. 충분한 수면은 기본이고 적절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L는 드셔야 합니다. 물은 독소 배출을 돕고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햇빛도 적절히 쬐어주세요. 비타민 D는 면역력 향상과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15분 정도 오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는 피하시고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가 좋습니다. 환기도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세요. 특히 항암 치료로 얽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연령대별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암 환자들은 기본적인 체력이 있으니 이 식이요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60대 환자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식이섬유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또한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70대 이상 고령 환자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식단을 바꿔가세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식단에서 나쁜 것들만 하나씩 빼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씹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음식을 잘게 썰거나 살짝 끓여 부드럽게 만들어 드세요. 암 종류별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암이나 식도암 환자들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씩 자주 드세요. 주스나 미음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장암 환자들은 장 건강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발효식품을 늘리시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들을 드세요.
다만 식이섬유를 갑자기 늘리면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간암 환자들은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늘리세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녹차 등이 특히 좋습니다. 단 알코올은 절대 금물이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폐암 환자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세요. 베리류, 당근, 시금치, 토마토 등이 좋습니다. 또한 금연은 필수이고 간접 흡연도 피하세요. 유방암 환자들은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을 주의하세요. 콩류는 좋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고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최대한 줄여주세요. 전립선암 환자들은 토마토를 많이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와 씨알류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암 치료 종류에 따른 식단 조절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학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는 해독을 돕는 음식들을 늘리세요. 십자와 채소, 마늘, 생강, 강황 등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로 약물 배출을 도와주세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는 항산화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등이 방사선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실 때는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드세요. 버섯류, 마늘, 생강, 발효식품 등이 특히 좋습니다. 호르몬 차단제를 복용하실 때는 뼈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고 적절한 운동으로 골밀도를 유지하세요. 부작용별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스꺼움이 심할 때는 생강차를 드시거나 레몬을 우린 물을 마셔보세요. 식사는 소량씩 자주 하시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세요. 설사가 심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합니다. 미음이나 죽을 드시고 바나나, 감자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유제품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변비가 있을 때는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자두나 키위 같은 과일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입맛이 없을 때는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생강, 계피, 바질, 로즈마리 등이 식욕을 돕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예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내염이 있을 때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부드럽고 시원한 음식을 드세요. 요구르트, 푸딩, 아이스크림 등이 좋습니다.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분만 따로 음식을 준비하기 어려우니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재료를 사용하되 환자는 양념을 덜하거나 더 부드럽게 조리하면 됩니다. 한솥에 현미밥을 지어서 가족 모두가 드시고 찌개나 국도, MSG나 화학조미료 없이 천연 재료로만 끓이세요. 고기 반찬도 기름에 튀기지 말고 찜이나 수육으로 만들어 모두 함께 드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싼 유기농 채소를 모두 살 필요는 없습니다. 농약 사용량이 많은 12가지 채소만 유기농으로 사시고 나머지는 일반 채소를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채소로는 딸기, 시금치, 케일, 복숭아, 사과, 포도, 체리, 토마토, 샐러리, 감자, 고추, 상추가 있습니다. 계절 채소를 활용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봄에는 냉이달래, 쑥, 돌나물을 드시고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가지, 호박을 드세요. 가을에는 배추무, 당근, 영은을, 겨울에는 시금치, 미나리, 콩나물을 주로 드시면 됩니다. 냉동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완두콩 같은 냉동 채소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한 것이라 영양가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좋은 식이요법이라도 며칠만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김태현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단 것이 당기고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로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ум 100% 완벽하게 실천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70%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추적 관찰한 환자들 중 이 식이요법을 1년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5년 생존율이 일반 환자들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가족의 지지와 본인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통해 식이요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면 조절해 나가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암세포를 굶주리게 만드는 식이요법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김태현 할아버지처럼 이명순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식이요법이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등 필요한 치료는 반드시 받으시면서 이 식이요법을 보완적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김태현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회복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희망과 꾸준함의 힘을 보여줍니다. 암이라는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도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식단을 바꿨고 결국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바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미밥 뿌리채소, 십자와 채소 콩류로 당지수를 낮추고 암세포를 굶주리게 한 이 방법은 작은 실천이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명순 할머니와 최철민 씨의 사례처럼 이 식이요법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며 삶의 질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교훈은 암 환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가족의 지지와 본인의 의지가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은 값비싼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단순한 식재료와 꾸준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더하며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음식을 바꿔보셨는지,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합시다.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